안녕하세요. 감테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륨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드릴 건데요. 실습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일회성 리소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드 내부 데이터는요, 기본적으로 휘발성이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재시작되면 데이터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쿠버네티스에서는요, 볼륨, PV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휘발성 저장소와 그리고 영속성 저장소 두 가지 케이스를 같이 볼 건데요. empty 디렉토리 실습을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야멀 파일은요, 파드를 만드는 건데 파드의 볼륨을 만들고요. 이 볼륨을 컨테이너가 마운트 시켜서 사용하는 케이스예요. 이 파드 안에는요, 비즈박스 컨테이너라는 것을 하나 띄울 거고요. 그리고 볼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볼륨을 마운트 하는데 컨테이너 내에 데이터라는 경로에 empty 디렉토리 볼륨을 마운트하는 설정입니다. 요거 작성하실 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볼륨은요,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있고 그리고 볼륨이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계층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볼륨을 컨테이너에 마운트 시킬 때는 컨테이너 안쪽, 계층 안쪽 띄어쓰기 두 번이겠죠. 볼륨 마운트라고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배포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야멀 파일을 배포를 해봤고요. 바로 요 파드 내에 컨테이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뭘 작성을 해볼 거냐면요. 하나의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라는 문자가 들어가져 있는 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봤고요. 요 텍스트 파일 안에는 hello라는 텍스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요. 파드에서 나온 다음에요. 제가 한번 delete 해가지고 요 파드를 지워볼 거고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웠다가 파드를 다시 만들었고요. 요 파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들어가서요. 데이터 쪽으로 가서 ls를 했을 때 파일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mtdir 같은 볼륨은 파드와 수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영속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ersistent volume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persistent volume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동적으로 볼륨을 할당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V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저는 PVC를 이용해서 요 볼륨 만들어줘 라는 선언만 하면 되겠죠.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멀 파일을 작성을 할 때요. 공식 문서를 많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공식 문서에 가셔가지고요. 검색을 하실 때 뭐 PV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볼륨 클레임을 검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처럼 지금 볼륨 클레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두면 잘 만들어진 예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가지고 가서 야멀 파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pvc 야멀 이렇게 넣어서요. 필요 없는 부분은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야멀 파일만 가지고 왔고요. 우리 스토리지 클래스 이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 클래스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CSP에서는요.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돼요. 보시면 NAS랑 블록 스토리지 두 가지 CSI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볼륨 바인딩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wait for first custome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의미는 뭐냐면요. PVC를요 실제로 쓰는 파드가 스케줄 될 때까지 바인딩을 지연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PVC를 선언을 해도요. 이 스토리지 클래스는요. 파드가 진짜 얘를 쓸
때 그때 바운드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immediate라는 게 있어요. 즉각적인이라는 뜻인데요. 걔는 PVC가 생성되는 즉시에 PV를 할당 프로비저닝을 시도하는 모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wait for first customer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파드가 사용을 할 때, 스케줄 될 때 얘가 바운드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KS, NAS, CSI 저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을 가지고 왔죠? 이름을 이렇게 하고 50기가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 PVC를 myClaim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현재 myClaim이라는 것은 pending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고요. 요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파드 있죠. 요거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어떻게 사용해 볼 거냐면 볼륨 쪽만 좀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persistent 볼륨이라고 해볼 거고요. 당연히 name은 mtdir이 아니라 우리 persistent claim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persistent claim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리고 claim name을 써주시면 되는데 claim 이름을 우리가 아까 전에 myclaim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myclaim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름을 쓰실 때는 어떤 이름, 마운트, 그 볼륨 마운트 쪽에서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이름 제가 지금 뭘로 해놨어요? 캐시 볼륨이 아니라 persistent 요걸로 했죠? 요거랑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큐브시티에-IT 그 다음에 똑같은 파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고요. 저희는 요 데이터 쪽으로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걸 한번 확인했습니다. persistent라는 요 문구가 들어가져 있는 test.txt 파일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러면 지금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요. kubectl delete 파드에서요. 또 지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드는 지웠고 아까 전에 보시면 PVC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바운드 됐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mtdir 똑같은 배포를 했고요. 우리 똑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요. 데이터 쪽으로 갈 거고요. ls를 쳤을 때 test.txt 파일이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PVC를 사용하면은 파드가 삭제돼도 PV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가서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용량이 50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0으로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mtdr 같은 경우에는 파드 삭제가 되면은 데이터도 삭제가 되는 거고요. PVC 스토리지 클래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삭제 후에도 볼륨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mtdr 같은 경우는 캐시 그리고 임시 데이터 얘는 파드와 수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PVC 스토리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로그나 사용자 파일이나 이런 파일 같은 것들을 저장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클러스터 외부 스토리지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볼륨, PV, PVC 스토리지 클래스를 실습으로 눈으로 확인한 거고요. MT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임시 저장소라서 파드랑 함께 사라지고 얘네들은 영속적인 저장소라서 파드가 죽어도 데이터가 살아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운영 환경에서는요. PVC 기반의 영속 스토리지를 사용해야 하는 게 필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천천히 이해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